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에버튼 프리미어리그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 투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에버튼이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점유율은 브라이튼이 58%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에버튼 특유의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2대0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에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 상대 전적면에서 조금은 우위가 있는 상성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에버튼이 2대0 완승을 거뒀을 때 픽포드 골키퍼의 페널티킥 선방도 있었지만 측면 공격수 그릴리시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이 그릴리시 선수가 에버튼이 지금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전에서 차이를 만들어냈던 에버튼의 핵심 측면 자원 그릴리시가 빠진다는 점에서 에버튼도 쉽사리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측면 자원이 바로 그릴리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릴리시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 준수합니다. 브라이튼이 8득점, 에버튼 7득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득점력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5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이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양팀이라고 본다면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세트피스를 앞세우는 전술을 구사를 하지만, 에버튼이 수비 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노출하면서 에버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상당히 많은 역습 실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역습 득점이 0골로 굉장히 떨어진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많은 에버튼 입장으로서는 브라이튼의 역습 공격력이 떨어지는 점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에버튼이 역습 득점이 3골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기본적으로 역습에 의한 실점은 1골로 적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역습 허용 횟수가 29번으로 상당히 많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전방 압박 라인이 굉장히 높은 팀이 바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버튼이 롱볼에 의한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브라이튼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지표가 전체 1등으로 높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실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에버튼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무려 에버튼이 31번을 성공을 시키면서 66%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을 보여줬었던, 전형적으로 에버튼이 좋아하는 구도,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에버튼은 자신들이 원하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구도, 그리고 자신들의 강점인 롱볼, 제공권을 살릴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의 그릴리시 선수의 결장을 고려한다면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와 함께 무승부가 9번으로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역시 단통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이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고 에버튼의 그릴리시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면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홈팀 브라이튼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 경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울버햄튼의 승리까지도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본머스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 1차전 맞대결은 본머스가 1대0 한 골차 신승을 거뒀는데 울버햄튼이 49분에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본머스가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조금은 힘겹게 승리를 거뒀던 1차전의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전 맞대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테버니어라는 공격 자원이 현재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었던 측면 공격수 세메뇨는 맨시티로 이적, 또 다른 측면 자원 브룩스는 부상 이탈, 그리고 1차전 맞대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아담스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전은 승리의 주역 4명이 빠지는 본머스라는 점에서 충분히 울버햄튼에게 승점 드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강등 버프를 받으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양 팀이 지금 나란히 실점이 31점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득점 경기가 나올 것이라고는 잘 그려지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본머스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양 팀이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본머스와 울버햄튼인데, 역습 공격력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가 7골로 브랜트포드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공격력이 뛰어난 것이 본머스이기 때문에 자칫 울버햄튼이 홈에서 승점을 노리다가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해서 본머스를 상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본머스의 강력한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울버햄튼은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 굉장히 떨어지는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역습 공격력 측면에서 본머스가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본머스도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 수비 약점이 바로 세트피스 실점입니다. 본머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울버햄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본머스 입장으로서는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득점이 꼴찌라는 점 역시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본머스가 그래도 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머스는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상당히 공격력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실점은 의외로 5실점으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울버햄튼이 본머스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버텨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5무 5패로 상당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2배 이상의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원정에서는 11번 중에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사실 울버햄튼의 승리도 보이지만 울버햄튼이 홈이라는 점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하면서 울버햄튼이 공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본머스의 최대 강점인 역습이 살아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만 가져가면서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라리가 경기로 갑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4위를 달리고 있는 비아레알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비아레알이 주중에 레버쿠젠 챔스 원정을 떠나서 완패를 당하고 왔기 때문에 최근에 공식전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반대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서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의 골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차전 맞대결에서는 비아레알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오사수나가 40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2대1 스코어는 비아레알이 다소 아쉬웠던 경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7경기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비아레알이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아레알의 승리 보시는 분들로 많겠지만, 비아레알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 따른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라리가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이 오사수나가 3등으로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비아레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 경기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반면에 오사수나는 최근에 라리가 2연승 포함해서 4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오사수나가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 2패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홈발을 세게 받는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아레알 역시 해볼 만한 것은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알라베스, 헤타페 이런 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제공권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데 오사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인데 비아레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아레알이 오사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비아레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8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카운터 어택을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오사수나가 역습 실점이 3골로 적지 않은 팀이고 양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낮은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이번 시즌 36.6%로 원정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 감안을 했을 때 이 경기는 만약에 오사수나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비아레알이 원하는 원정에서 30% 중후반대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강력한 역습을 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오사수나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비아레알이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가장 좋다는 점 역시 비아레알도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사수나 특유의 홈발과 체력적인 우위, 오사수나의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의 골 감각과 오사수나가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반대로 비아레알은 공식 경기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원정에서 라리가 경기 기복이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오사수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성적으로 봤을 때 최대 강점인 역습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아레알이 최근에 오사수나의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비아레알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 자체가 4승 3패로 좋지 못하다는 점 역시 오사수나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웨스트햄 런던 더비 첼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나폴리 원정을 떠나서 나폴리 상대로 조금은 힘겹게 승리를 거뒀지만 어쨌든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첼시가 16강 직행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첼시의 주앙 페드루 선수의 멀티골이 있었다는 점 첼시가 확실히 로세니어 감독 부임 이후에 선수단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역시 첼시 쪽으로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차전 맞대결 양팀 모두 감독이 달랐지만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첼시가 5대1 대승을 거둔 바 있고 최근에 상대 전적 자체가 첼시가 웨스트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최근에 누누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경기이지만 확실히 로세니어 감독 체제에서의 첼시의 상승세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 13골로 전체 3등 첼시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많지만 세트피스 공격력은 첼시가 12득점으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첼시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이 뛰어난데 첼시가 역습 득점 5골, 웨스트햄 역시 4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수비 뒷공간이 열릴 경우에는 서로의 강력한 카운터 어택에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역습 실점이 첼시가 2실점, 웨스트햄이 1실점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력은 웨스트햄이 근소하게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습 공격력과 세트피스 공격력은 확실히 첼시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가 주중 나폴리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가 있지만 로세니어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상승세를 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첼시를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레반테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레반테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있었던 보데글림트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2월에 1등 공신이 되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통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 맞대결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던 아틀레티코인데, 당시에 이 아틀레티코의 해결사로 나섰던 베테랑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즈만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아틀레티코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리즈만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선발에서는 다소 밀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팀 모두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틀레티코가 세트피스 득점 8골, 레반테가 7골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수비력적인 측면, 세트피스 수비력 측면에서 레반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비에도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 9실점으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는 세트피스 실점이 딱 2실점으로 세트피스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역습에 의한 실점이 많습니다. 아틀레티코가 4실점, 레반테가 3실점으로 양팀 모두 수비 상황에서 역습의 취약점이 있는데, 역습 공격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5골, 레반테가 2골로 역습 공격력 자체가 아틀레티코가 훨씬 좋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도 아틀레티코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주중에 제가 아틀레티코가 챔스를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렀던 경기에서 두 차례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전 이후에 치렀던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경기 이후에 치렀던 셀타 원정에서도 무승부, 챔스를 치르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라리가 경기,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두 번 모두 퇴장자가 나왔었고 최근에 모두 무승부에 그쳤던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원정만 가면은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틀레티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홈 경기에서는 10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지만 원정 성적을 보시면 딱 3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이 3승 4무 3패로 상당히 좋지 못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5승 2무 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의 무승부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챔스 직후에 치렀던 원정 경기였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로 한정을 짓는 이유, 최근에 레반테가 2승 2무 1패로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를 제외하면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레반테 역시 이번 시즌 이상하게 홈에서는 1승 3무 5패로 단 1승밖에 없는 홈발을 받지 못하는 팀이고, 레반테가 라리가에서 홈 성적이 가장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의 고미가 당기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투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5번 경기는 레반테의 패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리버풀 대 뉴캐슬 경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리버풀 승리까지 투폴, 승무 투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이 극장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 뉴캐슬이 고든 선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2 무승부로 끌고 가다가 리버풀이 추가 시간 10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본머스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리버풀인데, 뉴캐슬이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뉴캐슬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양팀 모두 역습 실점이 3골로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리버풀은 역습 득점 3골, 뉴캐슬이 1골로 확실히 역습에 의한 공격력은 리버풀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뉴캐슬 역시 최전방에 요한의 위사, 그리고 측면에 앤서니 고든과 하비 반스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특히나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파리 생제르맹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뉴캐슬의 전술 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리버풀이 주중에 카라바흐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뒀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4무 1패로 5경기째 승리가 없으면서 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뉴캐슬도 최근에 원정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원정 전체를 놓고 보면 2승 4무 5패로 확실히 뉴캐슬이 원정에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그리고 양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는데 이번 시즌 리버풀이 챔스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3승 4패로 상당히 좋지 못하고, 뉴캐슬 역시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3승 1무 3패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중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카라바흐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조금 더 나았다는 점, 반대로 뉴캐슬은 파리 원정을 다녀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뉴캐슬의 저력을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뉴캐슬의 핵심 미드필더이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기마랑이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는 벤치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 리버풀 원정을 대비해서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캐슬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그건 역시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캐슬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없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1경기에서 6무 5패로 단일승도 거두지 못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뉴캐슬이 캡틴 기마랑이스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충분히 리버풀 원정에서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엘체 대 바르셀로나 경기, 엘체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한번 독식 노려보실 분들은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9번으로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특히나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 1패밖에 없다는 점, 특히나 무승부가 가장 많으면서 동시에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대2 무승부 이변을 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 이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바르셀로나의 우위를 점치는 이유는 상성적인 면인데, 이 엘체라는 팀이 승격팀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승격팀답지 않게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롱패스가 아니라 짧은 패스 만들어가는 축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무려 59.1%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엘체이고 숏패스 비중도 롱패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엘체가 은근히 점유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점유축구, 짧은 패스 축구를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엘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르셀로나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체가 점유율을 51%로 더 높게 가져갔을 정도로 이 엘체라는 팀이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쫄지 않고 자신들의 스타일인 짧은 패스 위주의 점유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엘체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짧은 점유축구로 맞불을 놓게 된다면 그러한 축구를 가장 잘하는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1차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을 올렸었던 공격수 라파미르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 페바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 이 엘체의 페바스 선수가 드리블에 의한 전진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엘체가 기본적으로 이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하지만 이 페바스 선수가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페바스 선수가 엘체에서 지금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었던 핵심 미들 자원이라는 점에서 엘체가 페바스 선수의 경고 누적 결장 역시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바르셀로나가 5실점, 엘체가 4실점으로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체가 세트피스 득점력은 2골로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이고 바르셀로나는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준수하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엘체가 짧은 패스 위주의 점유축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그렇게까지는 빠르지 않지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체가 이번 시즌에 라리가에서 득점, 역습 득점이 5골로 상당히 많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역습 득점이 4골로 많지만 지금 바르셀로나보다도 역습 득점이 1골 더 많은 것이 엘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5실점으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엘체 상대로 압박 라인을 올려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전 맞대결에서 오히려 바르셀로나 상대로 점유율을 5대5로 가져가면서 맞불을 놨다가 패배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엘체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서는 점유율로 맞불을 놔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엘체가 이번에는 홈 경기에서 오히려 바르셀로나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오히려 엘체가 역습 득점이 많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이 많은 바르셀로나 상대로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전술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엘체가 이번 시즌 라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홈에서는 단 1패밖에 없다는 점,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캤었다는 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 따른 체력 누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만약에 엘체가 오히려 1차전과 마찬가지로 점유축구로 맞불을 놨다가는 바르셀로나의 완승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본 픽으로는 엘체의 패배를 추천드리고, 이미 점유축구로 안 되는 것을 1차전에 알았기 때문에 엘체가 이번에는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나서서 역습 실점이 많은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번 시즌 역습 득점이 5골로 많은 엘체가 선수비 후 역습으로 공략을 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경기는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8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고, 현미경분석 2부에도 더 많은 이변 픽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현미경분석 2부까지 꼭 시청을 하신 다음에 최종 픽을 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